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주택임대소득세 발 아파트 떡락은 시간 문제 2에서 3주택자 위험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발전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청나게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자, 지금 이번 정권에서 그 임대차 3법 조금 졸속이다라고 해서 전월세 신고제마저 이거 이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을 박습니다. 지금 전월세 신고제는 발전시켜야 한다. 자, 그리고 2년 플러스 2년이 아니라 차라리 3년으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번 주제는 전월세 신고제는 발전.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2년 플러스 2년 요 부분은 나중에 그 보너스로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배가 서서히 돌다가 좀 있다가 급선회를 할 건데 지금은 미동 약간만 틀고 있는 방향을 약간씩 틀고 있는 자, 그게 지금의 그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자,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인지하는 사람 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번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방향 돌림 자, 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보면은 그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 처음 제도 나왔을 때는 뭔가 이게 무슨 제도인가 그렇게 넉넉히 있었는데 자,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양도소득세 부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월세 신고제도 이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는 또 당연해질 겁니다. 고가 1주택 이상 임대소득세 부과는 당연하다. 자, 요렇게 넘어가겠지요. 법은 고가 1주택 이상 임대소득세 부과. 자, 이게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체감하는 사람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큰 배가 배를 돌리고 있는데 1번 선두에 있는 그 슈퍼 다주택자는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2에서 3주택자, 3번 전대차 하는 사람들, 자, 2번, 3번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슈퍼 다주택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재산세 고지서 뭐 몇 장 안 받죠? 뭐 한두 장, 두세 장 이렇게 받을 건데, 자, 슈퍼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고지서 한번 받아서 매년 철을 하면은 소책자 한 권이 생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만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재력도 되고 그리고 옛날부터 돈 생기면 주택 사모아 왔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 10억짜리 뭐 아파트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만큼 저렴하게 구매를 쭉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왜? 자, 이런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세 영원, 임대소득세가 영원인 나라는 주택 임대소득세가 영원인 나라는 추장이 아마 다스리는 나라 정도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통치하는 국가에서 임대소득세가 영원이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특혜인데 특혜이기 때문에 과세에 전혀 잡히지 않는 돈. 자, 그 돈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돈이 많으면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 다주택자들 탄생할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는. 자, 그런데 3번 이제 과세 시작이죠.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 중에서 친구도 뭐 잘 살겠죠. 임대소득세 폭탄 맞은 사람 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전에 자, 이런 사람들은 담당하는 그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벌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다 설명 다 듣고 준비도 아마 다 끝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증여, 주택임대소득세, 이 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쪼개면 유리하죠. 자, 그래서 증여 벌써 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차명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해 놨을 것이고, 자, 그래도 모자라면 법인으로 돌려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슈퍼 다주택자라서 촉이 좋죠. 촉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 슈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앞으로 주택이 옛날보다 못하다. 자, 왜냐하면 주택을 많이 모았던 이유가 임대소득세가 없었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모아왔는데, 자, 그거 세금 내라 그런다. 당연히 주택 관련된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 분명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슈퍼 다주택자는 증여도 하고 뭐 차명하고 법인도 법인으로 구성도 했겠지만 2030에게 아마 폭탄 투여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올리고 그 돈으로 뭐 다른 데 또 투자를 했는데 아마 주택에는 또 투자를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3번 2에서 3주택자. 자, 2에서 3주택자 보면은 요 생각이 좀 납니다. 옛날 계약서인데 그래봤자 뭐 아주 오래 전 일은 아닌데, 자, 월세 받을 때 보통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많이들 예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인 내가 전입을 해 놓고 뭐 그렇게들 많이들 했는데, 자, 지금 그 주택임대소득세는 전입신고하고는 무관하죠. 자, 이 추억의 그 옛날 계약서 생각이 나는데 2에서 3주택자 중에서 반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 수익이 소소하고 몇 건 안 되니까 국세청에서, 그리고 연락도 안 왔죠. 아직은 안 왔을 겁니다. 소소해서. 자, 그래서 2에서 3주택자인데 옛날처럼 그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까딱없다. 자, 특히나 보수 그 여당이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으니까, 자, 주택 임대소득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른다. 자, 요렇게 안일하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연락 오면은, 자,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세금 폭탄입니다. 자, 몇 년치 누적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세금까지 내고 하면은 세금 폭탄이 뭐 뻔히 보이는데, 2에서 3주택자 중에서 일부는 반수 정도는 아마 지금 배가 급선회하고 있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전대차 보겠습니다. 전대차. 전대차는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차를 하고 전대 동의를 해주죠. 그러면 그 임차인은 다시 재임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대차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전대차 하는 사람들 이 규정까지는 알지 몰라도 그 전대차 하면서 소득세 신고 안 한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전대차 임대에는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다가구 뭐 이런 것들 통으로 그 임대 받아서 재임대를 하는 거죠. 집주인 동의 하에. 자, 그래서 이것은 임대 금액이 모이면 굉장히 크죠. 임대 금액이 모이면 굉장히 큰데 잘게 쪼개져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쪼개서 임대를 하니까 소액이다. 그래서 들통나지 않는다. 자, 요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금 폭탄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요즘 그 월세 지원금 제도 이런 것도 있어서 들통나기 딱 좋고, 자,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외국인이지만 회사 돈으로 뭐 출장 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비용 처리를 좀 하다 보면은 물고 와서 게스트하우스의 그 수익도 오픈이 되면 당연히 뭐 세금 폭탄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의 그 선두에 있는 슈퍼 다주택자부터 배의 중간에 있는 2에서 3주택자 그리고 선 위에 있는 그 전대차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5번 아파트 떡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슈퍼 다주택자죠. 슈퍼 다주택자는 이미 던질 만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지금 차명으로 던진 물량들, 차명 단속을 강화하면은 추가 매물 폭탄이 예상되는데,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차명은 점점 어려워진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국은 정리해야 되므로 차근차근 그 물량들이 나오겠죠.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슈퍼 다주택자가 지금 2030 영끌 세대한테 그 물량을 던졌는데, 그 이야기는 그 집주인이 부실화된다는 겁니다. 자, 슈퍼 다주택자가 주택 엄청 들고 있어도 별로 위험하지 않죠. 자,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슈퍼 다주택자는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워낙 그 매수 평당가가 낮고 다른 담보도 많아서 슈퍼 다주택자는 망할 일이 없죠. 그러나 영끌한 그 2030 세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금리 상승 조금만 하면은 매물 폭탄 또는 경매 폭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조상 굉장히 떡락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에서 3주택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은 잘 모르죠. 반은 잘 몰라서 한 대, 두 대 맞다 보면은 국세청 연락 받다 보면은 물량을 좀 던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런 것이구나. 지금 다주택으로 임대를 놓으니까 임대소득세가 이만큼이나 나오고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자, 알게 되면은 물량을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3번 전대차. 전대차는 그 대형 아파트 위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좀 제한적 영향이고, 정말 중요한 큰 영향은 말씀드렸듯이 그 슈퍼 다주택자입니다. 자, 슈퍼 다주택자가 이미 던졌다, 물량을 던졌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생겨도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슈퍼 다주택자가 그 아파트를 줍줍하지 않는다면 지금 2030 영끌 세대들 매물 폭탄이 나왔을 때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더 큰 폭으로 떡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2021년에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자, 이러한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슈퍼 다주택자 이쪽에 가까울 건데, 자, 이 사람들이 주거용 대신에 상업 업무용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주택도 임대소득세 낸다면 수익률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종부세도 안 낸다. 그러니까 상업 업무용 부동산 작년에 그 인기 폭발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2+2 임대차 계약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비판을 했는데, 자, 이런 거죠. 계약 시 전세 5억이었다. 갱신할 때 되니까 실거래가 시세가 한 전세 10억 정도 되더라. 그리고 금리는 3%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당연히 내가 들어가 살겠다 이야기 하겠죠. 자, 그리고 실제 2개월 정도 거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유를 만들고 이사를 해버리면 되죠. 2개월 거주를 하면은 1년 중에서 2개월 12분의 2 곱하기 지금 당초 전세가 5억이니까 5억 곱하기 금리 3% 하면은 250만 원이죠. 거기다가 뭐 이사비 최소로 잡으면 짐이 뭐 거의 없을 거니까 250만 원 또 잡으면 내가 들어가서 사는 비용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반면에 신규로 계약을 하면은 전세 5억이 아니라 전세 10억에 계약할 수 있는데, 자, 차액이 5억 정도 되죠. 그러면 5억 곱하기 2년 곱하기 3% 하면은 거의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조금 안 되겠죠.
갱신 계약해도 5%는 올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거의 3천만 원. 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선언해버리고 새로 전세 계약을 하면은 추가로 2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기 때문에 자, 보너스로 말씀드린 그 2 플러스 2 임대차 계약 문제가 많죠. 이거 유명무실합니다.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 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3년으로 픽스를 시켜버리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자, 이 부분 보너스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것은 주택 임대소득세. 자, 이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슈퍼 다주택자는 이미 빠졌고 앞으로 아파트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세발 아파트 떡락은 시간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